안면 거상술은 사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 안면 거상을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수술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피부만 당기는 안면 거상술을 하셨고, 따님이 최근에 이제 따님도 받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원장님, 안면거상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면 거상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스마스, 요즘은 환자들이 많이 서치를 해보고 오시기 때문에 스마스층을 당기나요? 또는 뭐 스마스 수술을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 안면 거상술을 스마스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스를 강조하는 거죠. 예. 스마스층은 뭐냐면, 우리가 안면 거상을 할 때 보통 이제 피부가 처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프팅을 하는 건데, 피부 처진 부분을 당겨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통 스마스층을 같이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스층은 피부보다 아래쪽에 있는 층이 될 거고, 근데 이 스마스층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마스층 바로 아래쪽에 안면신경이라는 게 지나가요. 우리가 그 안면 거상술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안면신경을 안 다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안면 거상술을 잘 하냐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안면신경과 연관된, 어떻게 하면 안면신경을 잘 보존하고 이제 그 해부학적인 위치를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수술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얼굴 살이 이게 처지시더라고요. 좀 안면거상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던데, 얼굴이 처졌다고 무조건 다 안면 거상술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목적이 미용이기 때문에 모든 처진 분들이 안면 거상을 받아야 될 필요는 전혀 없죠. 처진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당연히 안면 거상술을 하는 거고, 그 처진 피부라고 막연히 얘기를 하는데 처진 위치에 따라서 또 수술이 전혀 달라요. 눈 위쪽이 처지게 되면 상안검을 수술하면서 리프팅을 하는 거고, 눈 아래쪽이 처지게 되면 하안검을 하면서 리프팅을 하는 거고, 뭐 이마 쪽이 처지게 되면 이마 거상술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은 안면거상 하기 전에 실리프팅을 많이 고민을 하시던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안면 거상술은 사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안면 거상을 하는 거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성형수술 중에 제일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분들이 그런 수술을 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간단한 뭔가가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때 선택을 하는 게 실리프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저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만드는 실의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 요즘은 PDO라는 실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 실 재료는 비슷한데 몇백 개 실을 넣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레이저랑 효과가 비슷해요. 그 실이 녹으면서 생기는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리프팅의 효과를 내는 그런 실들이고, 10개 미만으로 실을 넣었다 뭐 이런 실들은 돌기가 달려있는 실들이 많아요. 이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진 실로 리프팅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실리프팅도 그 안면 거상을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실리프팅을 많이 해서 얼굴이 처져서 그 다음에 안면거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 그럼요. 예. 그 실제 안면 거상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실리프팅을 할 때 안 녹는 실 많이 썼거든요. 실제로 안면 거상을 할 때 옛날에 안 녹는 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실리프팅을 해서 효과가 없어서 안면 거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예. 그러면 원장님은 이 안면거상이랑 실리프팅 중에 어떤 거를 좀 더 추천을 하세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최소 1주에서 2주 사이는 이제 일을 안 하시고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빈도로 따지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리프팅의 빈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안면거상은 좀 회복이 기간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면거상만 하면 이 볼륨이 꺼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던데, 꼭 같이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노화 현상이라는 게 꺼지고 처지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처진 부분은 거상을 하는 거고, 꺼진 부분은 이제 지방 이식이나 필러나 이런 실리콘 같은 재료로 이제 채우는 과정으로 되는 거죠. 꺼진 부분이 있으면 지방 이식을 하는 거고,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상법으로 미니 리프팅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미니 리프팅이 만약 전통적인 방법의 안면 거상술과 동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무도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쓰진 않겠죠. 예, 미니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간단하다는 의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스층을 조작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미니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거예요. 스마스층을 제대로 이제 그 다루려면 간단히 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쉽게 설명드려서 뭐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리프팅들은 미니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좀 자연스럽게 안면 거상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술 후에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은 피부를 많이 잘라낸 경우가 많아요. 안면 거상도 마찬가지로 사실 스마스층을 많이 당기고 남는 피부 정도만 살짝 잘라내는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스마스층을 많이 못 당기고 남는 피부를 많이 당기고 흉터가 많이 생기고 뭔가 어색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재발도 잘하고, 자연스러운 안면 거상의 팁이라고 하면 회복도 빠르고 뭐 그런 부분들은 피부를 많이 안 잘라내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피부가 많이 처져서 수술을 하는 건데 피부를 많이 안 잘라내는 게 자연스러운 안면 거상술 결과가 나온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어쨌든 그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항상 뭔가 부작용의 리스크도 증가하고 어색한 이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면 거상술 할 때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제 경험상 그 어머니가 수술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피부만 당기는 안면 거상술을 하셨고, 따님이 최근에 이제 따님도 받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그게 환자마다 원하는 니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수술을 할 때는 피부가 많이 처졌기 때문에 피부만 살짝 당겨도 효과가 좋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따님이 그 오셨을 때는 따님은 피부만 당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스마스층을 당겨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본인이 원하는 니드를 정확히 파악을 하면 이제 수술 계획이 정확히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뭐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지 적합한 수술 계획이 결정된다. 네, 오늘 내용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학생들의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의 인구는 오히려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하니까 안면 거상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도 많이 생겼죠. 예. 안면 거상에 접근을 하는 건 훨씬 쉬워졌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필요한 수술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안면 거상술뿐만 아니라 보톡스 필러나 레이저를 메인으로 하는 병원들도 결국은 레이저를 통해서 안면 거상의 효과를 느끼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저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